몇 년 전 여름, 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린 대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친한 친구들이었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적한 산속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외딴 집이었다. 인터넷에서 후기와 사진을 확인했을 때 그곳은 마치 천국 같았다. 맑은 시냇물과 푸른 숲, 그리고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반기려 기대했다. 도착한 날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길의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동차 GPS가 신호를 놓치기 시작했다.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질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이런 소소한 불편함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참을 더 달렸다. 그러다 우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 우리는 점점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멀어졌다. 숲은 짙어지고 빛은 점점 어두워져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 딱히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느낌을 풍겼다. 집은 오래된 나무와 돌로 지어진 작은 농가 스타일로 정말로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기대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첫날 밤은 별일 없었다. 바베큐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추억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두 번째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집 주변에 작은 동물들의 흔적이 보였다.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들이 어두운 밤중에 집 주변을 헤맸던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작은 산책로로 길을 나섰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끼는 안개에 시야가 흐려졌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길을 찾는 동안 기묘하게도 집이 떠오르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 쌓인 잎사귀들 사이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글이 희미해져 읽기 어려웠지만 이 집을 벗어나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틀림없이 있었다. 친구들 모두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더욱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이른 아침 시간 집 주변에서 쓸쓸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의 주인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했다. 친구들은 불안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고 모두가 함께 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 그 소리는 집의 뒤뜰로 향하는 듯 보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가파르고 좁은 언덕을 따라 올라가자 고목나무 하나가 나타났다. 나무의 껍질은 벗겨지고 고목으로 변 있었으며 뿌리 근처에는 이상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새겨진 것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무 뒤에서 휘적휘적 걸어오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이 몰아쳤다. 그 그림자가 더욱 가까워지며 그 모습이 또렷해졌다. 대충 키가 큰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다시는 그곳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서둘러 챙기고 집을 나섰을 때 문 앞에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 쪽지에는 더욱 불길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다립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그 집과 그 주변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 후 인터넷을 통해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가끔씩 그 집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그 경험은 우리 각자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며 우리의 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누구도 그날 밤의 울음소리와 나무 뒤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있음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학창시절 경험한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종종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 나리를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하얗게 눈이 방불안한 찌는 듯한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한눈에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다 누구 하나가 우리 마을 근처에 나타났다는 괴담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산의 한 기퉁이는 한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는 이름 모를 소녀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다들 흥미를 느끼며 그 무덤을 찾아가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그 무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 2시간쯤 걸었을까요?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나타난 것은 한 작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무덤을 보자마자 여기가 바로 괴담의 주인공이 잠든 곳일 것이라며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둘러보던 중 친구 하나가 이 무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서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꿈 알렸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며 협력하여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캐내며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뭔가 잡히는 것 같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되어 바스러질 듯한 종이와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희들은 소름이 끼쳐 갑자기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쏙쏙 낮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 하나가 누구야?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 없는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돌아서는 발걸음이 끌리듯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껏 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겁에 질려 저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도 그 기분 나쁜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이유 모를 사고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이상한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신음했고 또 다른 일부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기이한 실종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그 상자가 저주받은 물건이며 그 저주를 풀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당의 지도 아래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가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와 그 친구들은 마을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고 그 무서운 기억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며도 다시 한번 그 날의 공포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도 괴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정확히는 2015년 늦가을이었다. 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인구도 적고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냈다. 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꽤 넓은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은 마을 주민들에게 꽤나 익숙한 장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다. 가장 유명한 소문 중 하나는 그 숲 깊숙한 곳에 오래된 버려진 병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병원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소문은 늘 무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바로 그 미스터리한 병원이었고 우리는 마을에서 들은 여러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탐험을 시작했다. 숲의 입구는 평범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얇은 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밝은 햇살 속에서 걷고 있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햇빛을 차단해 어둑어둑해졌다. 우리는 점점 길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숲속은 점점 침묵에 잠기고
우리는 서로 눈짓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쯤 걸었을까? 드디어 우리는 작은 길가에 낡은 표지판을 발견했다. 병원 입구라고 적혀있는 글씨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 낡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길다란 철조망이 보였다. 철조망은 빈티지한 스타일로 녹슬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오래된 건물이 보였다.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 병원으로 들어갔다. 병원은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또 폐허 그 자체였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는 거대한 나무 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거대한 쇠고리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다행히 창문 하나가 깨져 있어서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한층 더 공포스러웠다. 낡은 의료 장비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고 침대와 의자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남기며 녹슬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러 우리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다. 병원을 탐험하다 보니 벽마다 무서운 낙서들이 있었다. 일부는 마치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것 같았지만 일부는 정말 섬뜩했다. 이곳에서 나가라.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낙서들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하실을 발견했을 때였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아주 좁고 어두웠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 플래시를 켰지만 그마저도 불빛이 거의 닿지 않아 마음이 떨렸다. 지하실은 한층 더 무서운 공포를 자아냈다. 지하 방 하나에는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강한 냉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라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문득 귀에 닿는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 같았다. 우리는 서로 경악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한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우리는 그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낡은 수술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수술이 중단된 듯한 흔적이었고 주변에는 마치 비밀스럽게 놓여진 서류들이 있었다. 그 서류들 속에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병원은 몇십 년 전 비밀리에 운영되던 실험병원이었고 인간 대상의 비인 도적인 실험들이 자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중 일부 생존자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었다. 갑작스럽게 문 저편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달아났고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다시 뛰어나왔다. 다행히도 우리 모두 무사히 숲의 경계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병원에 대해 말을 아끼기로 약속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면 그때 들렸던 기묘한 소리와 냉기를 떠올리곤 한다. 이후로도 그 병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마을 사람들조차도 접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으며 그 비밀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도 다시는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